권윤희 팀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 소개를 좀 컴팩트하게 좀 핵심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다른 저희가 프로그램도 설명을 좀 준비했거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지리기자 시간을 좀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좀 빨리 진행한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진흥원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흥원은 2010년도 저희가 설립된 기타공부기관이고요. 저희가 국내 진흥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정책 개발을 지원해주는 기관입니다. 주요 역할과 사업 현황을 좀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이 로봇 도입을 통해서 제조 공정의 디지털 혁신을 통해 중소제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는 데 큰 목적이고요. 두 번째로 로봇 산업에 대한 내수 시장에 대한 수출과 또 시장에 대한 확대 기반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제조업 현장의 로봇 도입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조업 로봇은 직교, 연결, 그리고 다단지 의식 로봇 등 다양한 로봇들이 활용 가능하고요. 생산 공정라인, 다양한 생산 공정라인에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 성과는 2010년부터 저희가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누적 기업은 제조기업 311개사를 지원하고 있고, 실제 도입 로봇은 한 1,600여 대 도입을 누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쟁률이 높은 사업입니다. 다시 많은 사업이라서 평균 경쟁률이 한 4대2 정도 되고 있고요. 공정 개선 성과는 생산성이 한 61.5% 정도 증가하는 성과를 보고 납기는 한 11.2% 그리고 불량률과 제조원가는 다음과 같이 저희가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원 내용을 좀 보시면 저희가 로봇 자동화에 대한 도입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모든 이제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동화 시스템 도입 지원으로 해서 현장 맞춤형 제조 로봇 도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자동화 시스템과 연계 주변 설비를 제작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 설치와 시운전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내용 연수가 10년 이상인 노후 로봇도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저희가 여기는 위탁기관이 생산기술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마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공정 설계 지원을 해서 실제 로봇을 도입을 사전에 도입을 하고 분들에 대한 컨설팅에 대한 부분도 저희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관 저희가 로봇사는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검사가 요즘 하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사망사고로 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안전검사를 위한 안전 컨설팅을 저희가 공장 전체로 확대 지원하는 부분을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저희가 기업 이미지 제고와 또 신규 마케팅에 대한 지원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황팡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선택 사항이긴 하지만 우리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도입 기업과 SI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기업 홍보 동영상을 저희 2년 전부터 지원해주고 있고요. 또 작년부터는 저희가 SI 기업도 포함해서 기업들을 홍보할 수 있도록 영상들을 제작해주고 있습니다. 사전에 영상을 보시면 올해 이제 도입 기업과 공급 기업에 대한 영상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목소리가 들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작년에 22년도 홍보 동영상이 정화정리인데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분 이내로 이렇게 찍어주거든요. 안조 프레스 공장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기업이에요. 저희 정화정밀은 1982년 설립된 기업으로 자동차 차체 부품을 시작으로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를 전문적으로 제조 공급해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제 영상을 저희가 또 전문 업체에 가서 촬영도 하고 기업의 목소리를 이용해가지고 같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공정을 거쳐 여러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차체 부품과 우리나라에 생산된 대부분의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케이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로 양산된 전기차부터 내년에 출시될 전기차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생산해서 고객사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연구와 품질 만족에 대한 욕심으로 고객 만족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쌓아온 값진 기술력, 노하우, 그리고 숙련된 인적 자원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도입 기업 영상만 드렸는데 공급 기업도 SI 기업도 작년부터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 기업들은 기술력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마케팅 지원을 해드리기 때문에 SI 기업도 많이 좀 찾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23년도는 저희가 66개 과제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도입 현황을 보시면 다간적으로 보시면 한 50%입니다. 150대가 정도 되고 직교 협동로보 순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투입 현황을 보시면 이송 적재가 가장 많습니다. 이송 적재가 제일 많고 용접과 표면 처리 가공, 고리 접합 부분도 저희가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군을 보면 자동차 부품이 제일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좀 누적적으로 해보니까 좀 비수적 자동차 부분에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자부품, 금속 가공도 가장 많은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또 식품 그리고 또 의료 이런 부분도 저희가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우수과외 소개를 좀 간단히 드리면 금강방화문은 2010년도 저희가 사례가 되고 있고요. 총 사업비는 5억 4천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경기 평택에 입주하는 기업입니다. 입주한 기업인데 저희 방화문에 대한 절곡 자동화에 대한 라인을 저희가 자동화했던 라인이고요. 도입 전에 이제 절곡, 이송, 적재에 대한 부분을 자동화했던 부분입니다. 이 절곡 라인이 굉장히 좀 위험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입 전에 저희가 그 절곡에 대한 부분을 수작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홈베일이나 안전사고에도 좀 취약했던 부분이거든요. 프레스 기계의 부분도 위험한 부분이 요소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다간절 로봇 6대를 좀 투입을 해서 자동화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절곡에 대한 부분을 운영 결과 생산성이 62% 정도 증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이거는 이제 산업용 로봇이라서 안전 펜스가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일창입니다. 제일창은 물티슈 박스에 대한 포장에 대한 적재 공정의 자동화 부분입니다. 여기 21년도 사례고요. 한 6억 정도 들었습니다. 국비가 3억이고 민간 현금이 좀 더 들어갔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여기 저희 박스 그리고 인테이스팅 적재 이송에 대한 부분을 자동화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수작업을 통해서 이 박스에 대한 물티슈 박스를 적재하는 부분이고요. 수작업을 했던 부분을 도입 후에는 데이터로를 통해서 인테이스팅 고속화 이런 자동화했던 부분이고 결과 공정 분량이 한 61% 정도 감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식품 쪽 분야입니다. 좀 일미 농수산이라고 세종시에 소재했던 기업이고요. 저희가 쌈모에 대한 제품에 대한 인케이싱, 팔레타이징에 대한 자동화를 했던 부분입니다. 21년도 사례고요. 총 사업비는 5억 5천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입 전에는 저희가 인케이싱과 팔레타이징에 대한 부분을 수작업 했던 부분을 자동화했던 부분이 되겠고요. 실제로 도입되는 영상을 보시면 실제 라인을 따라서 여기 쌈모 제품입니다. 저희가 전국의 한 60% 정도가 일미 농산에서 생산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작업을 통해서 이 제품 포장을 했던 부분을 저희가 똑같은 공정입니다. 공정을 자동화했습니다. 실제 비전 시스템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데이터 로봇으로 인케이싱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쌈모와 단무지 분야의 최초로 자동화를 해서 관련 산업계에서 많은 파장을 좀 일으켰던 부분이고요. 또 많은 기업들에서 우리도 좀 자동화를 하자, 로봇 자동화하자 그런 좀 계기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으로 MJT입니다. MJT는 반도체 장비에 대한 가공 공정에 대한 협동 로봇을 좀 대량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협동 로봇이 16대 정도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입 전에 여기 반도체 장비에 대한 가공, 파지, 그리고 투입 지출, 세척 및 적재에 대한 부분에 대한 로봇 자동화를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여기 부산의 사상구에 소재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도입 전에는 이제 수작으로 저희가 가공 공정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동화 도입하고 나서는 레인보우 로틱스입니다. 국산 로봇을 가지고 16대를 대규모로 투입했던 공정이 있고요.
성과 같은 경우는 공정 물량이 한 88% 정도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규모로 교통노고소 구조 같은 게 의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 추진 절차는 사업 공고는 저희가 23년도 12월 27일자로 공고가 나간 상태고요. 지금 공고 접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1월 26일 금요일에 접수가 마감될 예정이고요. 신청 접수를 통해서 저희가 평가는 3단계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서류 및 서면, 그리고 발표평가, 그리고 현장평가 및 사업비 심의를 거쳐서 기업들이 선정이 되고 협약 체계를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공정 분석 및 설계와 그리고 저희가 진도와 중간 점검이 있습니다. 중간 점검을 거쳐서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저희가 현장 감리와 최종 감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과 평가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 공고가 좀 일찍 나간 부분이 좀 사업 기간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공고를 당겨서 뭐 한 달이라도 좀 확보를 해드리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원활한 사업 수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저희가 181억에서 올해는 저희가 60개 과제 규모에서 대폭 늘어서 250억 원, 100개사 내로 좀 지원할 예정이고요. 최대 100개사 선정할 예정이고, 그리고 도입기업에서 저희가 내용 연수가 10년 이상 된 부분은 노후 로봇으로 교체도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총 사업비의 50% 이상은 저희가 도입기업에서 민간 부담금을 납입을 할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총 사업비 5억이면 국비 2.5, 민간 부담금 2.5억이 되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도입기업은 제조공정 개선을 위한 로봇 자동화 시스템 도입 필요한 저희가 국내 중소 중견 제조기업이 되어 있고요.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신청해서 매칭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공급기업은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솔루션을 보유할 수 있는 기업이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음 부분은 지원 대상이 되어 있고요. 접수 마감일 기준에서 국가 연구 개발 사업에 참여 제한 기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스마트 공장 참여 제한 기업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모두 해당되는 부적격이 있을 경우는 저희가 심의 절차에서 배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 기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월 26일 금요일 7시까지 저희가 사업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좀 달라진 부분이 도입과 공급기업들이 회원가입을 좀 미리 좀 하셔야 된다 부분이 있고, 특히나 이 공급기업은 이 공급기업 소재지에서 TP가 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하시게 되면 좀 빨리 공급기업에서 회원가입을 해주셔야지 도입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제출서를 다운로드하고 작성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1월 20일 날 마감이 일자가 있으니까 시스템이 좀 불안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신속하게 가입 절차를 밟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청에 대한 부분에 대한 첨부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안내 자료를 충분히 숙지한 후에 저희가 해보시고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많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고요. 사업계획서 저희가 공고문에 있는 부분을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저희 공고문과 저희 첨부 서류를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가점이 올해 같은 경우는 로봇 엔지니어링 컨설팅 수행 기업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저희가 진행했던 컨설팅이 수행했던 기업들은 가점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발굴을 하고 있고 스마트 그린 사업단지 입주기업이 좀 가점이 신설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의 증빙서류가 없으나 저희가 공장 등록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저희가 직접 확인해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글로벌 방송이나 이런 부분들은 작년과 동일하게 가점이 적용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 작성에 대한 유의사항을 저희가 실제 기재되는 기업 정보는 실제 로봇 도입 현장 기준으로 작성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 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저희가 컨소시엄 및 사업 준비 현황을 좀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형식적으로 하시지는 마시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부분은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좀 원활하게 소통을 하셔서 좀 준비 현황 협의 사항들을 좀 상세히 기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필수 정보표를 통해서 준비 사항들을 좀 체크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로봇 도입 장비에 대한 시스템 구성은 저희가 공정 전체 레이아웃이나 세부 사업별, 세부 공정별 구축 방안들은 조금 상세히 좀 기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서면이나 발표평가 때 같은 경우는 이 레이아웃을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로봇 자동화를 구축을 설계하고 또 활용하실지 그런 부분에 대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설계 부분들을 좀 상세히 기재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평가 방법은 말씀드렸듯이 3단계 평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원 대상은 저희가 최종 종합평점이 70점 이상 기업들 중에 좀 높은 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이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사업 폭이나 그 부분에서는 후보 과제가 올라와서 좀 선정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모니터링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희가 사업비 심의도 있기 때문에 선정된 과제의 사업 범위와 사업비는 일부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서 조정될 수 있다는 부분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평가 지표가 되겠습니다. 사업 목표 및 전략,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로봇 자동화 시스템 구축 능력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비 산정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점에 대한 두 가지 부분을 구분되어 있습니다. 가점 같은 경우는 스마트 공장, 그리고 뿌리 기업, 또 중기부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점 같은 경우는 중기부 글로벌 강소기업 같은 경우는 가점을 별도로 또 이점을 받을 수 있어서 최대 8점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Q&A를 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책자를 보시면 가장 뒷부분에 Q&A가 또 자세히 작성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 대상 기업 범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내 중소 중견 제조 기업이 고객 기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많이 물어보시는 게 공급 기업은 저희가 따로 지정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로봇 자동화 협력 플랫폼으로 해서 SI 기업 리스트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래서 이 사이트에 보셔서 찾으셔도 되고 또 많은 기업들이 도입 기업들이 지정해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공공기업을 찾아서 매칭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으로 Q4번에 이제 한 곳의 공급기업이 다수의 도입기업과 함께 저희가 사업 신청을 가능하고요. 그래서 한 곳의 공급기업이 여러 가지까지 수행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도입기업이 다수의 공급기업 사업을 신청해도 가능한데 저희가 웬만하면 공급기업과 도입기업이 1대1로 매칭해서 들어오시기를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청을 여러 공급기업들 하셨다가 실제 협약 때는 한 곳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하실 때 한 개의 공급기업을 1대1 매칭으로 들어오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총 사업비의 규모에는 2.5억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민간 매칭을 더 하셔도 50% 이상으로 하셔도 무방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Q8번이 올해 좀 많이 바뀐 부분입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스마트 공장 중복이 지원이 안 됐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과 본 로봇 사업과 중복 지원을 허용을 했습니다. 허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스마트 공장 그리고 탄소 중립형 로봇 사용 제조 시 지원 사업을 동시에 지원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 부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도입 기업에서 저희가 50% 이상의 현금으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업 선정 통보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저희가 신고 계획으로 전액 발휘를 해야 돼서 이 부분이 안 돼서 저희가 후보 과제에서 넘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려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과거에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도 추가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대신에 저희가 도입기업 같은 경우는 과거 지원받은 공정과 동일하지 않은 공정에서 좀 가능하시기 때문에 과거에 이력이 있으면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혜택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가 절차는 3단계로 이용되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Q19 보시면 저희가 로봇 설치 후 공기기업의 유지보수 기간 저희가 의무로 1년으로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의 계약서가 있어야 저희가 협약이 되기 때문에 최소 1년 이상의 유지보수는 의무화된 점 부분, 의무화돼야지 저희가 협약에 대한 체결이 가능한 점 한번 더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좀 많이 물어보시는 게 소유권은 도입기업에 있습니다. 도입기업에 소유권이 있는데 저희가 5년간 성과 활용 기간이기 때문에 5년간은 처분이 힘드십니다. 처분권은 저희가 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해당 기간 중에 진흥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처분하게 되면 제가 제재 조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수 공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계획 작성 시 복수 공정의 구축으로 공정을 구성해서 제출해서도 가능하신데 저희가 사업비에 대한 2.5비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통 복수 공정을 하시면 뭐 일반 부담금을 또 매칭하는 부분으로 많이 하시긴 합니다. 또 많이 물어보신 게 중고 제품 구매는 가능하시지 않고요. 신제품 구매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시고 중고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후에 사업비 정산에서 불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조금 이따가 다 끝나고 나서 또 Q&A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중소재정 보고팀에 문의 정화가 엄청나게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4명 정도 있는데요. 불이 납니다. 불이 나는데 최대한 저희가 또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편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